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친구들이면 죽고 못 살던 아이가 예전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고 밝았던 모습들은 찾아볼 수 없이 변해만 갔다는 걸 뒤늦은 후에서야 알게 되었고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정욱이가 세상을 등지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저는 왜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그리고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무 중 전화를 받고 달려간 병원 장례식장 그곳엔 설상가상으로 검은색 한복을 입고 하얀색 리본을 머리에 꽂은 그녀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정욱이와 똑 닮은 아이를 안고 우리 가족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들은 그렇게 그 병원 장례식장에서 정욱이를 보냈고 저는 거의 몇 달을 반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직장에 출근도 안 하고 방에 처박혀 있기를 며칠. 과장님으로부터 사정은 이해하는데 더 이상은 막아줄 수가 없다고 연락이 왔고 급기야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욱이를 잘 붙들어 줬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떠난 이후 아버지를 대신해 동생들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자책이 크게 밀려왔습니다. 원망의 화살은 정욱이의 아내에게도 날아갔습니다. 그 여자를 재수씨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더군요. 정욱이가 괜히 그런 곳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쳐서 그런 선택을 한 거라고 그런 바보 같은 생각으로 동생은 하늘에서 저를 더 크게 혼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당장 원망할 곳을 찾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유일하게 대학을 가지 않아서 그때는 짐을 덜었다고 생각했던 정욱이를 바쁘다는 이유로 더 신경 써주지 못했던 미안함 때문이었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킬걸. 밖에 나가서 여자랑 살림이나 차리고 힘들게 막노동판에서 두 다리를 잃고 세상을 등지게 두다니 저는 원망하는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한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된 것 같은 허탈한 마음과 지금 상황이 현실로 믿고 싶지 않아 더욱더 괴로움과 상실감, 공허함만이 커져갔어요. 그동안 나는 무엇을 하며 누구를 위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걸까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어김없이 술을 잔뜩 먹고 동생 집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원망하고 의악을 부렸습니다. 다음 날이면 또 후회가 돼서 하루 종일 막노동판에서 번 돈을 새벽에 술을 먹고 찾아가 문을 두드려 그날 번 돈 전부가 들어있는 봉투를 동생네 집에 던지고 온 적이 벌써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문득 돌아오는 길 버스 정류장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생각이 들더군요. 이럴 때 아버지라도 있었다면 아버지 품에 안겨 펑펑 울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의 낚싯대를 챙겨 매일같이 낚시터를 다녔습니다. 찌를 들이우고 노을 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군요. 그날도 어김없이 술을 한잔하고 낚시터에 갔습니다. 강물에 노을이 빨갛게 물들어 반짝거리고 있는 모습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라 멍하니 찌를 바라보던 눈시울이 붉어져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엊그제 동생네를 찾아가 소리를 지른 일, 죽은 동생을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인데 말이죠. 찰나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물 위로 무언가 반짝 빛났습니다. 물고기였겠지요.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 아버지께서 보내는 마음의 응원 메시지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그래도 잘 해왔지 않니? 하고 말입니다. 그래, 돌아가서 다시 정신 차리고 잘 지내보는 거야. 동생을 꼭 닮은 조카를 빨리 가서 안아주고 싶어졌습니다. 날이 곧 어두워질 것 같아 저는 낚싯대를 거두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저수지 끝쯤 바위에 낚싯바늘이 걸려 놔주질 않고 있길래 조금만 내려가서 빼야겠다 발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번쩍하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풍덩.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아버지. 정호가. 아니 누구세요? 그때 저 만지서 정옥이 와이프 아니 재수씨가 조카 손을 잡고 놀란 얼굴로 저를 향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한 여자 저를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저는 당황해서 누구냐고 물어보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재수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저를 바라보던 제 앞에 있던 그녀와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저를 부축해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고 따뜻한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재수씨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정옥이도 가정을 지키느라 그렇게 힘든 일까지 했었구나. 나보다 네가 더 큰 어른이다. 왜 우리 동생을 꼬여서 애까지 낳아서 죽게 하고 그런 못난 생각을 한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술이 깨고 찾아간 낚시터에서 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낚싯대를 건지려다가 발을 헛디뎌 저수지에 빠진 걸 낚시터 주인인 그녀가 보고 낚시터에서 방거로 청소 일을 봐주는 아저씨와 함께 저를 구해주었다는 얘기. 그리고 제 핸드폰 목록에서 가장 최근이었던 재수씨를 찾아가 소리 지르러 갔던 날 걸었던 그 번호를 보고 그쪽으로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전화를 받은 재수씨가 한달음에 달려와 저를 데려다주고 간호하다가 집에 간 사실을요. 순간 저는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낚시터 사장인 그녀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었지만 차분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를 구해준 은인이라는 생각이었는지 저는 그녀 앞에서 제가 살아온 힘들었던 얘기며 정옥이에게 못난 형이었던 얘기들까지도 술술 나오더라고요. 한참을 제 얘기를 들어주던 그녀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항상 마음의 짐을 지고 앞만 보고 살아온 저는 누군가에게 제 고민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그날 그녀와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종종 그 낚시터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아버지를 생각하며 찾아갔던 낚시터가 이제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가는 걸로 바뀌었네요. 그녀는 남편이 하던 낚시터를 남편 사별 후 맡아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종종 그 낚시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함께 낚시터를 운영하는 장애가 있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만큼이나 그녀도 사연이 있는 인생을 살아왔더라고요. 그 후로 전 그녀를 보기 위해 낚시터 문지방이 닳아 없어질 만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 낚시터를 찾아갔습니다. 매점에 있는 그녀의 아들에게 웬 양아치 같은 놈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잔돈 계산이 틀렸다면서 소리쳤지만 전 그 남자가 착각한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아들은 장애가 있긴 했지만 누구보다 매점 판매를 한 채의 실수도 없이 계산해 주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소심한 성격에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제 다리가 저절로 그쪽으로 가고 있었더라고요. 그 양아치가 아들에게 욕을 한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주먹을 쥔 채 양아치에게 대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만해!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알아? 저 벽에 걸린 사진을 봐봐. 고기를 잡은 아들의 물고기를 일부러 앞으로 쭉 내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고기가 더 커 보이게 해서 아들을 높여 세워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간직된 곳이야. 이곳은. 그 아들에게 네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당장 저 아이에게 사과해. 사과하라고!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질 않았지만 등 뒤로 그녀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퍽! 물론 제 눈두덩이에 시퍼렇게 혼장이 생겼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마음고생했을 마음씨 고운 아내 그리고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아내가 웃으며 얘기하더군요. 그날 양아치를 혼내주려고 용기 내어서 해준 말이 마치 자신에게 말하는 프로포즈로 들렸다고요. 얼마 전 어머니 생신 때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다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형제들을 볼 때 그래도 내 지나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수고 많았다고 토닥여 주셨어요.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면서 건강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지금 사랑하는 아내와 큰아들, 막내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었고 마음먹기에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못 보고 지나치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았고 또 한 번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도 마음을 닫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